네, 오늘은 지난 시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이어서 연속적인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적인 자료의 분석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번 측정을 했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그 인과관계를 연속한 시점에서 자료를 분석하면 1차년도에 어떤 특성이 원인이 되어서 2차년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또 원인이 되어서 3차년도에 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한 가지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1, 2, 3차년도에서 일어나는 성장이나 변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종단 데이터의 분석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지난 시간에 우리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분석했던 것처럼 한 시점에서 측정한 어떤 특성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또는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을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분석했는데 사실은 한 시점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수업 이해도가 높다든지 이렇게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우리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설정을 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점에서 측정한 수업 이해도라든지 학업 성취도를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서로 어떤 것이 원인이고 결과인 건지를 모를 때 다음 시점에 자료를 투입해서 수업 이해도가 다음 시점에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학업 성취도가 다음 시점에 수업 이해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학업 성취도가 수업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이 원인과 결과가 이제 밝혀지는 셈이 되겠죠. 이럴 때 이제 수업 이해도 첫 번째 시점에 수업 이해도는 두 번째 수업 이해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고요. 학업성 지도도 마찬가지로 다음 시점에 학업성 지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분석을 해낼 수도 있고 시점을 좀 더 늘려서 세 시점으로 이렇게 인과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회귀 교차 지연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특성이 그대로 3차년도로 이어질 때그 이렇게 회귀계수가 자기의 특성이 자기의 잠재 변인으로 또 이어지는 것을 자기 회귀계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해서 상대방 다른 변인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그 교차 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형을 기본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고 요거를 구조방정식 모형에 기반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수업 이해도에 또 학업 성취도에 각각 관찰 변수들이 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형이 됩니다. 수업 이해도 첫 번째 시점에서 측정한 국어, 영어, 수학의 수업 이해도를 수업 이해도라고 하겠다. 2차년도도 마찬가지죠. 3차년도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학업 성취도도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 수학을 학업 성취도라고 잠재 변인으로 구성하겠다라는 것을 1차, 2차, 3차년도에 걸쳐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 학업 성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변수는 수업 이해도하고 학업 성취도인데 이렇게 설명이 되고 남은 것들이 오차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수업 이해도하고 학업 성취도 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이렇게 공분산 설정을 통해서 그 구조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성에 따라서는 1차년도 국어 이해도가 2차년도 국어 이해도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2차년도, 3차년도 국어, 1차년도, 3차년도 국어, 뭐 이렇게 같은 관찰 변인들 간에는 연차가 지나더라도 어떤 관련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형화를 할 때 이렇게 오차 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요 모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분석을 해 볼 건데요. 우리가 가진 자료가 1차, 2차, 3차 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1차 년도 자료, 지난번에 만든 자료에서 수업 이해도 하고, 이번에는 척도 점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척도 점수는 뭐 연도가 지나더라도 학생들의 점수를 어느 정도 척도에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점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척도 점수를 활용해서 분석을 할 건데, 그 데이터를 이제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보기가 쉽도록 수업 이해도 3개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노란 부분을 끌고 이렇게 내려오면 밑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척도 점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끌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이해도 하고 학업 성취도를 우리가 1차 년도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 그 종단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1차, 2차, 3차 년도 데이터가 다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들어와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2차 년도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차 년도 데이터에도 마찬가지로 쭉 내려가면 여기 수업 이해도 하고 척도 점수가 있죠. 그래서 이해도를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이해도 하고 학업 성취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보기에 가면 여기 학생 아이디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여기도 1차 년도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아이디가 되어 있을 건데, 데이터 전 처리를 하다 보면 이게 번호가 막 섞일 가능성도 있어요. 기술 통계나 빈도 분석 나눠서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얘들이 막 오락가락 섞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오른쪽 클릭을 해서 오름차순 정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차 년도 데이터도 오름차순 정렬을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와 이 학생의 아이디가 계속 쭉 맞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하고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데이터를 2차 년도 데이터를 1차 년도에 붙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년도 데이터 집합 1이고요. 2차 년도 데이터는 두 번째 열었기 때문에 데이터 집합 2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보시고 데이터에 가서 파일 합치기, 케이스 추가는 학생들이 그대로 밑으로 학생들이 늘어나는 케이스 추가 방법이고, 변수 추가를 하면 우리는 1차 년도 케이스 변수 그대로 살려둔 상태에서 2차 년도에 변수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변수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집합 2에서 파일을 변수를 가져오겠다는 뜻이고요. 계속 누르면 새롭게 만드는 데이터에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갈 건데, 지금 중복되는 데이터 집합 1차 년도 데이터와 2차 년도 데이터에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변수가 있어서 얘들은 빼고 합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기준 변수가 양쪽 파일에 학생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양쪽 파일에 기준이 있다고 보고 학생 아이디를 기준 변수로 삼겠다 하면 새로 만드는 파일에 기준 변수가 학생 아이디가 되고 나머지 변수들이 쫙 정리가 됩니다. 이때 쭉 내려가 보시면 1차 년도 데이터에 요까지가 1차 년도 데이터거든요. 요게 2차 년도 데이터에서 가져올 데이터인데, 우리는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요 수업 이해도 하고 척도 점수만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변수들은 제외시켜 주겠습니다. 여기 플러스의 첫 번째 거에 클릭하시고 쭉 내려와서 수업 이해도 척도 점수 바로 위에
여기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이까지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 파일은 지금 이 변수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 넘겨서 제외를 시켜 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1차년도 데이터의 척도 점수에 2차년도 수업 이해도하고 2차년도 척도 점수만 붙이겠다. 그 기준을 학생 아이디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그 변수를 추가하라는 뜻이죠. 아까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미리 정리를 한번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수 보기를 가시면 1차년도 척도 점수에 밑에 2차년도 수업 이해도하고 2차년도 척도 점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2차년도 데이터는 닫고요. 3차년도 데이터를 한번 열어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3차년도 데이터도 수업 이해도하고 척도 점수가 여기 있습니다. 3차년도 수업 이해도 문항을 세 문항 가지고 내려오고 척도 점수 세 문항을 가지고 내려와서 보기가 좋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문항의 수업 이해도와 척도 점수를 1차년도, 2차년도 붙어 있는 이 데이터에 붙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에서 파일 합치기, 변수 추가를 클릭을 하시고요. 지금 데이터 집합 1에다가 붙일 거고 가지고 올 데이터는 데이터 집합 3입니다. 3차년도 데이터죠. 클릭을 해서 계속을 누르고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새로 만들 데이터에는 기존에 있던 1차년도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붙였던 2차년도 데이터에 또 추가적으로 3차년도 데이터들이 이렇게 쫙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변수를 양쪽 파일의 기준이 학생 아이디가 다 있다. 학생 아이디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3차년도 수업 이해도 세 문항, 척도 점수 세 문항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변수들은 합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제외를 시켜줍니다. 첫 번째 변수에 클릭을 하시고 수업 이해도 바로 전에 변수까지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 왼쪽으로 보내시고요. 확인을 클릭하면 3차년도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지금 1차년도 데이터의 수업 이해도, 1차년도의 척도 점수, 1차년도의 수업 이해도, 2차년도의 수업 이해도, 척도 점수, 3차년도의 수업 이해도, 척도 점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잠깐 보실 거는요. 기술 통계를 해서 1차년도 학업 성취도 3개 하고 척도 점수 3개 하고 2차년도 학업 성취도 3개 하고 마지막으로 3차년도 학업 성취도 3개를 이렇게 기술 통계를 한번 해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1차년도의 국어, 영어, 수학이 평균은 300점으로 300점 가까이 되죠. 2차년도의 평균 점수는 한 400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차년도의 평균 점수들은 한 500점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도 점수를 만들 때 1학년에서 받은 점수가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점수 분포 속에 포함되는가를 만들어주는 것이 척도 점수인데요. 왜냐하면 1학년 때 시험 성취도 평가를 본 내용의 난이도나 변별도 이런 것들이 2차년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냥 원점수 가지고만 그 학생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2차년도의 점수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점수가 수직적으로 척도화시키는 건데요. 뭐 점수가 상향한다고 가정을 하고 점수를 1차년도의 평균은 300, 2차년도의 평균은 400, 3차년도의 평균은 500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새로 만들어낸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서 개인이 속한 어떤 분포
그러니까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학생의 능력을 판단하는 그런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닫아 주시고요. 3차년도 데이터도 뭐 이제 닫아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위치를 바꿨기 때문에 변수의 위치를 새로 뭐 저장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만든 데이터를 이제 그 M+에 돌릴 수 있도록 DAT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화면에 그 M+ 파일을 만들 폴더 안에다가 이렇게 이번에는 시간적으로 분석을 할 거니까 타임으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ASCII 이렇게 설정을 해서 나는 타임이라는 데이터를 만들겠다 라고 지정을 하고요. 변수에서 우리가 전체 변수를 다 일일이 또 M+에 기록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지금 필요한 데이터만 사용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그 학생 아이디, 스쿨 아이디, 젠더 정도는 포함시키고요. 아래쪽에 가보면 우리가 만든 그 1차년도의 수업 이해도 세문항, 적도 점수 세문항, 그리고 2차년도 수업 이해도 세문항, 적도 점수 세문항, 3차년도 수업 이해도 세문항, 성취 점수 세문항 요 정도로 해서 우리가 DAT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저장을 해서 닫으시면 되겠죠. 일단 출력 결과는 뭐 지금 저장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폴더에 time이라는 변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 배경변인 3가지, 그 다음에 수업 이해도, 그 다음에 1차년도 적도 점수 이런 식으로 배치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간혹 그 버전에 따라서 DAT 파일을 만들 때 분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 DAT 파일을 열어서 이 앞부분에 제일 첫 글자에 어떤 한자라든지 뭐 이상한 기호 같은 것들이 적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호를 지우고 얘를 저장을 하면 분석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을 만들었고 이제 아까 그 우리가 봤던 이 모형에 대해서 기초 모형에 대해서 한번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제가 기록을 해놨고요. 구성은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용할 변수명의 id와 그 학교 ID, 그 다음에 성별은 기본 배경 변인으로 집어넣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차년도 수업 이해도, 1차년도 학업 성취도, 2차년도, 3차년도 수업 이해도와 학업 성취도를 이렇게 변수로 지정을 했죠. 그 다음에 이 변수들을 모두 사용해서 분석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1은 결측치로 처리하겠다. 지금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떤 지정을 여기서는 분석 모형을 지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입을. 그리고 모델에 가서 잠재 변인을 먼저 구성해야 되겠죠. 여기 수업 이해도에 1차년도 수업 이해도 2차, 3차년도에 잠재 변인, 그리고 학업 성취도의 잠재 변인들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년도 수업 이해도는 1차년도 국영수 이해도, 1차년도 성취도는 1차년도 국영수 성취도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명령어를 지정했고요. 2차,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로 모형을 구성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3차년도 수업 이해도는 2차년도에 성취도하고 2차년도에 이해도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차년도 수업 이해도는 2차년도 수업 이해도하고 2차년도의 성취도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 라고 구성을 했죠. 그리고 3차년도 성취도도 마찬가지로 2차년도 성취도와 2차년도 이해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2차년도에 수업 이해도는 1차년도의 성취도와 수업 이해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2차년도 성취도도 마찬가지로 1차년도 성취도와 1차년도 수업 이해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경로 모형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 모형은 화살표로 표현되죠. 그리고 1차년도 이해도하고 성취도, 2차년도 이해도하고 성취도, 3차년도 이해도 성취도 간에 어떤 일련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공분산 설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돌려보는데요. 그 전에 여기 아웃풋은 지금 표준화 계수를 산출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표준화하고 표준화 계수가 함께 산출이 됩니다.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미싱에 대한 워닝이 떴고요.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연속형 변인으로 설정한 여러 변수들, 관찰 변수들이 여기 기록이 되고 잠재 변인으로 구성한 6개의 변수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고요. 기초 통계량을 지나서 적합도를 한번 보니까 카이스퀘어 값, 그 다음에 RMS-EA 값이 0.08보다 조금 크죠. 그 다음에 CFI TLI 값이 0.883으로 0.9 기준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이 모형에서 각 시점에 그 각 관찰 변수의 동일한 관찰 변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모형화 시켜보면, 제가 두 번째로 모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차 공분산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1차년도 국어 성취도, 2차년도, 3차년도 간에는 이렇게 다 그 공분산이 설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 경로는 한 번씩 찬찬히 보시면 어떤 경로끼리 연결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면 적합도가 어떻게 나왔을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가 분석이 안 됐죠. 분석이 이렇게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안 될 경우에는 내가 설정한 모형과 내가 수집한 자료 간에 어떤 매칭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또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1차, 2차, 1차, 3차를 다 연결을 했는데, 그리고 2차, 3차를 연결했는데 1차하고 3차 간에는 이 상관관계를 보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인접 연도의 관찰 변수 간에 상관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그러면 1차, 2차, 2차, 3차 간에 이렇게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오니까 이번에는 분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아까보다는 훨씬 나은 적합도를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렇게 해서 내가 설정한 모형과 내가 수집한 자료 간에 이런 적합한 관계가 있는지를 충족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모델 결과값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표준화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해도에 구성되는 관찰 변인들의 요인 부하량도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좀 낮은 수치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볼 게 3차년도 성취도에 2차년도 성취도가 영향을 성취도는 성취도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구나. 그리고 2차년도 이해도에는 1차년도 이해도가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런데 2차년도 성취도에 1차년도의 수업 이해도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표에 지난번에 봤던 그런 논문의 양식처럼 표에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이어그램도 한번 열어서 보시고요. 좀 많이 복잡하죠. 우리가 오차상관까지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뷰에 가서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한번 해보시면 좀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다. 요 표준화, 첫 번째 있는 표준화 개수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제외하고 유의한 경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차년도 이해도가 2차년도 성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체로 성취도가 이해도에, 다음 연도의 이해도에 좀 더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은 또 선행 연구들을 찾아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까지는 여기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요. 구체적인 또 자기회기 교차 지역 모형에 대해서는 강의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성장이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이 잠재 성장 모형이라는 것인데, 첫 번째 측정치하고 두 번째 측정치, 세 번째 측정치가 일단은 뭐 성장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모형을 구성해서 적합도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모형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똑같이 변화가 없다는 모형을 가정하기 위해서 여기 111로 제약을 걸었고, 제약을 거는 거에 대해서는 또 뭐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변화율은 기준 시점이 0부터 시작해서 0이 기준 시점이 됩니다. 기준이 0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단위로 1 간격으로 이렇게 1년 단위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0, 1, 2라는 값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초기치에서 변화율 기울기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초기치로 출발을 했는데 이런 기울기를 가진 성장을 보이더라 라는 것을 찾아내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잠재 성장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이 변수는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국어 수업 이해도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형만 구성을 해놨지 아직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하면서 또 오류가 나오면 해결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수업 이해도 국어의 수업 이해도, 2차년도 국어 수업 이해도, 3차년도 국어 수업 이해도를 가지고 성장,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겠다라는 모형이고요. 먼저 일단 기초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모형과 성장하는 모형을 두 가지를 비교를 여기서는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모형을 먼저 분석을 하는데요. I, 초기치, I를 지정을 하고 여기서는 국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를 동일한 숫자 1로 제약을 해서 변화가 없는 것이 타당한가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화 계수도 산출하고 그림을 그릴 때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뽑아낼 건데 타입 플러스 3이라는 타입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는 뭐 추정치하고 어떤 추정 평균 이런 것들을 계산해내는 거고요. 시리즈는 X축에다가 첫 번째 연도의 국어, 두 번째 연도의 국어 이해도, 세 번째 연도의 국어 이해도를 축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분석이 정상적으로 잘 되었다. 이 말이 나오면 되게 기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합도를 보니까 RMSEA도 그럭저럭 나왔고 CFI도 그럭저럭 나와서 이 모형은 성장을 하지 않는 모형인가? 그러면 플롯을 한번 보겠습니다. 플롯을 봐서
추정 평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estimate mean이 있고 평균을 보니까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은 있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울기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형에서 우리 그러면 성장 모형을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모형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 모형도 한번 구상을 해 볼게요. 여기다가 느낌표를 치면 얘가 주석 처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만들어 놓은 변화율을 계산하기 위한 모형으로 가서 앞에 쳐놓은 주석문을 제거를 하면 이제 이 코드가 분석이 됩니다. 이때는 초기치 i라는 것을 지정을 했고요. 변화율 s, 인터셉트하고 슬로프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율까지 보는데 이 기준 시점을 첫 번째 연도의 국어 이해도를 기준 시점으로 해서 0, 1, 2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적합한가를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적합도를 보니까 여기는 완벽한 적합도를 보였죠. 그래서 TLI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되지 않은 점수이기 때문에 TLI가 1보다 약간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까 앞서 분석했던 모형과 이 모형의 차이가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초기치하고 변화율 간에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초기치하고 변화율 간에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장에 대한 가정을 하는 것보다는 변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이 모형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형이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자료가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그 학생들이 모두 이 선처럼 성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처럼 모두 똑같은 기울기로 성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프로파일 했던 것처럼 어떤 집단이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모형을 분석하는 것이 성장 혼합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장 혼합 모형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초기치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변화하는 변화율이 각자 집단마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장 혼합 모형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마찬가지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국어 이해도 1차년도, 3차년도 국어 이해도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거고요. 집단 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잠재 프로파일 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집단 분류할 때는 타입을 믹스처 혼합 모형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성장도 하지만 이렇게 혼합도 되어 있다. 집단이 혼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석하기 위한 이름이 성장 혼합 모형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구성할 때는 집단별로 모형이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오버롤을 적고요. 여기서 초기치하고 변화율 간의 어떤 기준 시점을 바탕으로 해서 1, 2 성장을 할 것인가를 가정을 해서 집단을 두 개의 집단으로 분류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난번에처럼 여러 가지 적합도, 정보지수 같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태클을 이렇게 달아뒀고요. 플러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추정 평균을 구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이 기울기를 중심으로 한 축으로 그래프를 표현하라 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롯이 나올 거고요.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혼합 모형을 사용하면 분석 시간이 좀 꽤 걸리고요.
쭉 측정, 추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분석을 해봤더니 약간 경고가 뜨죠. 그 잠재 변인의 공분산 매트릭스에 not positive define, 그러니까 분산의 오차가 이렇게 발생했다. 그래서 이 모형은 믿을 수가 없겠다. 요 정도까지만 뜨면 괜찮은데, 여기서 요 정도까지만 뜨면 괜찮은데, 여기서 좀 강한 경고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대략 한번 보면 이렇게 78%, 21%, 22% 정도의 분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추정 평균을 한번 보겠습니다. estimated mean 요 값을 보면 오케이, 추정 평균을 보는데 약간 상승하는 집단이 있고 약간 떨어지는 집단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잠재 성장 모형에서 알 수 없었던 선형 성장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었던 이유가 이런 집단하고 이런 집단이 특성이 서로 섞여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잠재 성장 모형에서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혼합 모형을 분석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잠재 성장 모형을 분석을 해서 거기서 나는 그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성장을 하지 않더라. 그러면 그 안에 하위의 요인들이 이런 집단들이 있는 게 아닐까, 서로 다른 변화를 가진 집단들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성장 혼합 모형으로 이렇게 연구를 전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모형을 오늘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 관점이 이렇게 인과관계를,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해를 해서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모습, 그리고 3000년도에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모습. 그런데 이 변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직선만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 하위에 어떤 집단들의 특성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성장 혼합 모형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분석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또 강의 시간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